네, 여야가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 절충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내일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키로 한 당초 합의가 공연불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반도 정세가 북미 간 기싸움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미국 정부와 의회 7가지 요청이 담긴 공개 사안을 전달키로 했습니다. 이 시간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한반도 정세 이야기 잠깐 하고 국회로 좀 가보겠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일단 무기 연기를 통보를 했고요. 김미관 외무성 부상이 대미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의 재고려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글쎄요, 잘 나가던 한반도 정세가 좀 미묘하게 이제 긴장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치권 반응도 조금 여야 간 엇갈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어제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김 대변인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은 어저께 새벽에 고위급 회담을 이제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쨌든 오늘 청와대에서 NSC 상임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그 존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상호 이해 그다음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좀 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리 하기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튼실히 하겠다라는 게 지금 청와대 입장 같습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북한에서 발표된 그 담화문 형태의 내용을 보더라도 여튼 북한에서는 성의 있게 하고 있는데 볼턴 보좌관의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이제 우리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심재철 의원이 초청해가지고 그 태영호 전 공사의 발언 내지는 책에 대해서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발표는 안 했지만 발표 문항엔 들어있지 않지만 예. 민간인에 의한 그 대북 비라 살포도 어쨌든 판문점 선언과는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북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 지난 1월부터 진행된 이 남북 관계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 정착의 소중한 자산인 거고 그다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또 정상회담 22일경부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의 발빠른 대응 역시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에서도 북미 관계에는 이해와 존중을 밑바탕을 둬야 된다라는 오늘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중하게 그리고 적정한 시기에서는 말을 삼킬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말과 이런 것들이 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신중하게 모든 이해 당사국들은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네. 이 북한의 의도를 좀 정확히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궁극적으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완전한 비핵화. 그 안전한 비핵화의 구체적인 개념은 사실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CBID, 그러니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란 말이죠. 그에 대해서 사실은 북한도 이견이 없다라는 말씀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 그때 청와대로 불러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북한이 생각하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개념이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어제 김계관이 북한의 외무성 제1부상이지만 개인 담화입니다. 개인 담화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분석하듯이 판은 깨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불만을 표출하는 정도인데 어제 그 담화에서 보면 CBID도 우리가 싫다라는 취지의 그 담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완전한 비핵화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따져볼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한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해서 오늘 청와대도 발표했지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재 노력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월 22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예. 한 라인은 이미 북한하고 개설이 돼 있으니까 김정은의 그 의중을 정확히 좀 읽고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협의를 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이 북한이 남한에서 이쪽 우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작은 거 하나하나 트집을 잡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태영호 공사가 본인의 책과 관련해서 이야기한 거, 그분은 그분의 이 어떤 경험과 시각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건다. 그 다음에 맥스 던더 소위
이 공군 훈련. 이 11일부터 시작된 훈련을 멀쩡히 지켜보고 있다가 15일은 게다가 고위급 회담하자고 북한이 먼저 제의했다가 갑자기 어제 자정 넘어서 지금 취소 통보한 것들, 이런 것들은 북한이 뭐 의도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고 뭐 읽을 수 있다고 보지만 북한도 본인이 김정은이 판문점에 와서 한 그 판문점 공동선언에 담긴 그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그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 잡지 말고 이 같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같이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많은 디테일이 있다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 하여튼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뭐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고 마저 여쭤볼게요. 그 자유한국당이 오늘 이제 북미회담을 뭐 6월 10일 날 있는데 이 백악관과 미국의 전자랄 7가지 요청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글쎄요, 예전에 그 전술핵 문제로 좀 논란이 되는 상황도 있었고, 직접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서 글쎄요, 그때 바로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걸 전달하는 지금 북미 회담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런 국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이런 모습들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생각하는 어떤 정책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를 왈가왈부하기는 그렇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그런 입장을 낸다고 해서 미국은 참고만 할 뿐이란 거죠. 결국은 미국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 예정대로 열린다면 결국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5월 22일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긴밀하게 조율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7가지를 보면 일부는 소위 말해서 미국의 강경파가 말하는 거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참고는 하겠지만 미국이 알아서 판단해서 결국 미국의 카드를 제시할 걸로 본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표가 7개 요청 사항을 전달했는데 지난해 10월달에 미국 갔을 때 이제 홍준표 대표의 그런 그 요청을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국 조야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평화 유장 쇼다라고 불과 며칠 전까지 주장하다가 이번에 그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시기를 놓고도 또 논란을 야기시켰죠. 근데 오늘 이제 이 서한의 7개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그 모두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평가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미 회담을 개최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게 되게 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일자를 그러니까 미국하고 북한이 정해서 발표한 건데 왜 한국의 야당 대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의아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7개 요청 사항을 전달하는 것의 취지는 국내용이다. 그리고 선거용이다. 지방선거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홍준표 대표의 이런 그 서한 정치가 국민들에게 혹시 찬물을 끼얹는 것은 아니냐 아니면은 재를 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표는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가졌던 그런 행보나 발언에 대해서 조금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하고 북미 회담을 앞두고 야당이 어떤 태도로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점잖고 그다음에 좀 예의 있는 그런 그 태도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공개사안인데 미국 행정부가 받아들이면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국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아시겠지만 추경화 드루킹 특검 내일 동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18일인데 글쎄요, 뭐 18일 뭐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동시에 지금 예결위와 상임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처리되겠습니까, 동시에? 일단 뭐 약속한 거니까 국민들에게 약속했고 여야가 합의된 거니까 처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그 드루킹 특검을 가지고 야당 일각에서 주장이 좀 과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항상에 있었던 내용을 넘는 그 범위를 넘는 내지는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그 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와 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그 뭐 심사가 진행되고 어제 오늘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추경안 처리는 뭐 비교적 될 거라고 보는데
그 드루킹 특검 문제가 특검 좀 문제가. 논란이 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말씀 듣고 네. 계속 질문 드릴게요. 네. 일단 18일 약속을 했으니 예.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근데 이 추경이 굉장히 사실은 심의할 대목들이 많은데 밀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가능한 한 내일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민주평화당은 사실은 조금 기분이 나빠서 예. 내일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도 참여를 한 가운데 내일 저녁이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겠고 예. 드루킹 특검도 사실은 여야가 좀 더 대승적으로 이 타협 정신을 발휘한다면 저는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파견될 검사의 숫자, 예. 그다음에 특검의 활동 기간, 그다음 뭐 대상이지만 대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합의한 그 문구 있어요. 그 수사를 하고 수사 과정에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누구 특정인을 지금 거기다 이름을 넣을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컨대 지금 이 핵심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지금 댓글 조작을 한 것들이 많이 경찰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수사 과정에서 지금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 본인이 말한 것보다는 훨씬 더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활동한다면 당연히 그쪽에 초점이 맞춰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뭐 특정인 이름을 거론한 이유는 없겠다. 수사를 하면서 충분히 그쪽까지 조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한편으로 여당은 이 특검 기간을 30일로 하자 이거 아닙니까? 근데 30일은 굉장히 제가 보기엔 지금 경찰이 수사 활동을 거의 얼마 동안 해왔습니까? 지금 한 3개월쯤 해왔는데도 아직 뭐 전모가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지금 수사 기간을 예. 야당이 요구하는 걸 뭐 다 지는 못한다면 야당은 70일 요구하죠. 그 최순실 특검. 네, 그래서 한 50일 정도 뭐 합의를 한달까. 예. 그다음에 검사의 파견 숫자도 지금 여당은 10명인데 야당은 20명이고 그러면 한 뭐 15명 정도에서 절충을 할까. 이렇게 해서 좀 이 모색의 정치를 해가지고 타협점을 발휘해서 내일 추경안하고 같이 통과하는 게 슬기롭겠다. 이 예. 생각입니다. 뭐 특검의 규모 또 시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예. 어쨌든 드루킹이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발을 한 게 1월 달이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그 매크로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IP가 포착이 된 것이 그 이후 바로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드루킹이 구속된 게 3월 달이기 때문에 2달 동안 그렇죠.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에게 그 전달됐다라는 그런 그 URL 그게 10가지고 그다음에 일방적으로 보내준 게 3,000가지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정말 제가 볼 땐 단순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특검을 수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고 지난번에 합의할 때는 특검의 내용은 4가지잖아요. 4가지 사항인데 3가지지 않습니까? 불법 행위, 드루킹과 드루킹 일당의 불법 행위와 불법 자금 여부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댓글 공작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었는지에 대한 파악이고 거기에 말씀하신 그 인지된 사안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광범위한 내용,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해서 보는 것이 바로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시작할 때 무리하게 지금 애초 무리해서 계속 공전이 됐던 거잖아요. 대통령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에서 댓글 공작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아니라 댓글 그 선풀 활동을 한 것이고 매크로를 이용한 것은 명료하게 2018년 1월 달이라는 것이 경찰 수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카더라 또는 드루킹의 일방적인 진술로 마치 지난 대선 때도 뭐가 있었던 것이냐 해서 범위를 늘리거나 아니면 대상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쉽게 합의점이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지난 합의된 내용에 기초해서 특검법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민주당 봅니다. 쪽에서는 꼭 30일로 해야 된다 이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지만 예. 적어도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알겠습니다. 아니다라는 점을 해서 내곡동 특검이라고 보는 지금 거죠. 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 사안을 아주 단순한 사건으로 벌써 특정을 하셨는데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매크로를 이용한 소위 댓글 조작이 지난 1월 그 단일팀과 관련된 그 댓글 문제 그거에만 국한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작년 1월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해서 그 보다 매크로를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킹크랩 서버를 1월에 구축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경수 의원이 말씀하신 이 댓글, 그 대선 과정에서 한 5개 갔는데 그 댓글에 대한 소위 여론 조작이 있었는지도 사실은 의심이 되고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 김경수 의원하고 드루킹이 만나서, 그러니까 이게 드루킹의 지금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작년 2월에 만나서 예. 그 한보좌관도 소개시켜주고 김경수 의원이, 그러니까 이건 내 입이나 마찬가지니 이 사람하고 이야기해라 해서 그 사람하고 뭐 또 금전관계도 있고 많이 이야기가 오갔던 측면들. 예. 그다음에 그때 여러 가지 댓글 활동을 한 기록들이 소위 촛보라는 사람 그 USB에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 민주당에, 그다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일당들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러면 우리 사회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위원님 근본을 훼손하는 말씀은 활동을 경찰 했는데, 수사로 그다음에 드러난 경찰 수사로 그렇죠. 지금 드러난 얘기는 이제 최소한 확인을 그 제가 시켜야 보시는 그 거예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네. 여쭤보고요. 예. 그것이 불법으로 그러니까, 규정하면 안 잠깐만요.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싶습니다. 그거에 네. 대해서 아니 그게 어떻게 선풀이라고 단정을 하십니까? 일단요, 제가 예, 말씀드린 거. 그거는 중요한 게 지금 드루킹들이 활동한 거 보면 모든 게 선풀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입을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고 결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을 했다면 이거야말로 특검에서 당연히 들여봐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지금 딱 선을 그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 어제 민주당 대변인이 경찰에서 기자들이 취재해서 쓴 내용들 가지고 이렇게 피의 사실을 자꾸 흘리느냐 이런 지적도 했지만 사실은 과거 최순실 씨 때도 다 그런 식으로 취재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지금 경찰이 드루킹이 진술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결국 예. 특검이 가동되면 그게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도 여러 종류의 저 지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요. 국정원이나 아니면은 그 군이 동원돼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그 기사나 아니면은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는 것은 합법적인 영역입니다. 예, 왜 자꾸 그걸 알겠습니다. 불법화시킵니까? 이 말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올해 많이 1월에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 단일팀 문제와 관련해서 그럼 매크로를 이용한 매크로 불법 행위라는 거 들어간 이용 거고요. 불법이죠. 네, 그건 불법이라고 이미 얘기됐죠. 작년에 이미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댓글 조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예, 댓글 예. 조작이 아니라 그것이 제가 좀 불법이라고 규정하진 정리할게요. 않습니다. 자, 두 네. 분이- 그래서 예, 예. 확인이 자, 제가 돼야죠. 특검의 수사 내용, 조사할 내용들, 규모와 시기 뭐 그런 이야기하다가 지금 이제 경찰이 사실 그리고 잠깐만 한 말씀만 더 얘기하면 최순실 여쭤봤는데 사건하고 비교하는 것은요.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의 성향을 띈 분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전에는 그 성관이의 그 해킹을 했던 그걸 얘기하다가 설득력이 없으니까 지금 예. 최순실 얘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국정농단하고 네. 비교하는 건 적절치 잠깐만요. 않죠.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 국민들에게 말씀을 설득력이 잘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경우도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피의 사실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다 취재해서 기사를 썼단 말이에요. 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주당이 야당 아닙니까? 그때 검찰이 왜 피의 사실 흘리느냐고 민주당이 뭐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예.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두 분께. 그 민주당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일 날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다 되고요. 그 5일 전에 이제 구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제 문희상 의원이 일단 민주당 쪽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다른 야 3당 쪽에서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의견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또 이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에서는 또 국회 부의장의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전반적으로 원 구성 잘 되리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회법상 24일 날 국회의장을 선출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야당의 속내가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대로 그 국회 부의장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니까 굳이 뭐 얘기를 하자면 상임위에 대한 배정 문제 또는 국회의원에 대한 의석수 문제가 조정이 돼서 한두 자리 정도를 더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평화당에서는 또 국회 부의장 자리를 놓고 또 이제 뭐 삿바 싸움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이 그런 정략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국회법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5월 임시국회를 야당의 일방적인
소집을 해놓고 여야 협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야 협상을 해서 지금 정말 제가 특검에 대해서 뭐 앞서 그 의원님 이 전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언론을 통해서 마치 범죄 혐의가 없는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해서 김경수 의원이 최대의 피해자입니다. 지금 사실은 어찌 보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고발한 사건입니다. 저희가 피해를 보고 고발했는데 마치 저희가 가해자인 것처럼 지금 야당에서는 공격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지금 국회의장의 문제는 24일 날 예정대로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지방선거,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같이 치르는 지방선거 이후에 12곳의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국회의원 새로 당선되면 그때 원구성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렇죠. 6.13 후에 다시 하자. 제가 보기엔요. 그렇게 하면 의석수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4석 많은데 그 의석수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원구성은 국회법에 있는 대로 물론 강제 조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4일 날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의 문희상 후보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는 뭐 기자로서 오랫동안 봤고 또 국회에 있으면서도 봤지만 굉장히 원만하게 아마 여야 관계를 하실 분이고요. 예컨대 지난번에 개헌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 이런 쓴소리도 또 나름대로 하시는 분이고 그런 건데 지금 이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민주평화당도 있고 바른미래당도 있고 왜냐하면 또 부의장 한 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장 한 석은 자유한국당한테 가겠죠. 그러나 나머지 한 석은 민주평화당도 원하고 바른미래당도 원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평화당이 민주당하고 손잡으면 또 그 의석을 부의장 한 자리 챙길 수도 있어요. 상당히 미묘한데 지금 민주평화당과 민주당 관계는 현재로서는 껄끄러워요. 내일 소위 특검법안 다 처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나 여야가 원구성을 원만하게 마무리해서 국민들한테 그동안 일을 못했기 때문에 빨리 원구성해서 일하는 국회를 보여주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